자, 이번에는 마지막 예제, 6번째 예제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가 자바 프로그래밍을 하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반복문이랄까, 조건문, 변수 선언, 이런 여러 가지 배운 기능이 있죠. 그런 기능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프로그램의 최종 목표는 문제 해결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을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문제를 많이 맞닥뜨려서 그걸 한번 여러분 스스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스스로 해결을 해봐야 된다 이거죠. 자, 이런 문제 해결이나 문제 해결 방법을 정해 놓은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자료 구조죠. 자료 구조.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기술이나 지식을 뭐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입문자인데 당장 이런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를 본다는 거는 좀 무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닥뜨려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런 걸 손수 직접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된다 이거죠. 이런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사용한 그런 해결 방법을 정리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제 경험으로 쌓이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몸으로 터득하게 된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과목을 보면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문자인데 당장 자바 문법도 여러분들이 지금 겨우겨우 아는데 뭐 이런 내용을 알아서 어떤 걸 해결한다는 거는 좀 무리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적어도 이런 조그만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가 이런 걸 경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몸에 축적을 한다 이거죠. 자, 보면 예제 6이죠. 양의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 수가 소수인지를 판별해 보세요. 자, 이번에는 소수라는 개념이 나오죠. 영어로 프라임 넘버죠. 소수 개념은 여러분들 중학교 수학 시간에 다 배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운 개념이나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일단은 그 개념이나 용어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랬죠. 구글에서 저는 먼저 소수라고 입력을 했죠.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보면 소수에 대한 여러 가지 검색 자료가 많죠. 소수. 1보다 큰 자연수 중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다. 예를 들어 5는 1 곱하기 5 또는 5 곱하기 1로 두 수를 곱한 결과를 적는 유일한 방법이 그 수 자신을 포함하기 때문에 5는 소수이다. 보면 자, 요 중1 소인수분해 중학교 1학년 수학에 나온다 이거죠. 소수 1과 자기 자신 외의 약수를 가지지 않는 1보다 큰 자연수 보면 2, 3, 5, 2, 3, 5 이 세 가지 수의 경우를 보면 2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이죠. 3도 1과 자기 자신 3, 5도 1과 5로 나누어지죠. 이처럼 어떤 수를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수를 약수라고 한다. 어제 했죠. 자, 이런 식으로 2, 3, 5, 7 해서 이제 1과 자기 자신으로밖에 나누어지지 않는 수를 쭉 나열하겠죠. 자, 이런 수를 소수라고 한다 이거죠. 자, 소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분석을 해본다 이거죠. 자, 분석. 소수, 영어는 프라임 넘버죠. 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진 수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자연수 2나 3은 1과 자기 자신만으로 약수를 가지므로 소수입니다. 그렇죠? 2 같은 경우는 약수가 이런 모든 수의 약수죠. 1, 2. 자기 자신하고 1하고 약수를 2는 가지죠. 그러니까 요거는 소수다 이거죠. 3도 1로 나누죠. 2로는 안 나누죠. 3으로 나눠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3도 소수고 4는
1로 나눠지고 2로도 나눠지죠. 4로 나눠지니까. 그러니까 1하고 자기 자신의 2로 나눠지니까 요거는 소수가 아니죠. 소수가 아닌 수를 합성수라고 합니다. 합성수. 5 같은 경우는 1로 나누고 2로 안 나눠지죠. 3도 안 나눠지고 4도 안 나눠지죠. 5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5도 소수죠. 자, 이런 식으로 소수는 무한히 많습니다. 증명이 됐죠. 무한히 많이 존재합니다. 소수의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알아봤다 이거죠. 따라서 그 수가 소수인지 판별하는 방법은 그 수의 약수를 구해보면 됩니다. 그렇죠? 약수를 방금 배웠죠? 약수를 구하니까 이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이면 소수다 이거죠. 어떤 수가 가지는 약수를 구하는 방법, 약수를 구하는 방법 최대 공약수 구할 때 했죠. 1하고 예를 들어 17이라면 17 사이에 있는 자연수로 이 17을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면 그 수가 약수죠. 17보다 큰 수는 약수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어떤 임의의 정수의 약수를 구하라 이라면 임의 정수를 n이라고 하면 1하고 n 사이에 있는 자연수만 생각을 하면 된다 이거죠. n보다 큰 수는 아예 약수가 될 수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약수를 구하는 방법은 1과 그 수 사이의 정수로 나눴을 때 떨어지면 그 수는 약수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소수가 뭐고 소수를 어떻게 구하나 그걸 알았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것인가 그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2, 3, 5 이런 소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규칙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규칙성을 찾아라 그랬죠. 규칙성이 코드로 옮기는 게 가장 수월하다 그랬죠. 그래, 규칙성을 찾아라. 규칙성은 잘 보면 소수가 되는 수의 공통점은 약수가 두 개다 이거죠. 두 개. 그렇죠? 2 같은 경우도 보면 1, 2, 3도 1, 3, 4는 아니죠. 5도 1, 5.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두 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수를 입력받아서 어떤 수 n을 입력받아서 이 n이 소수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방법은 일단은 이 n의 약수의 개수를 먼저 구한다 이거죠. 그렇죠? 약수 구하는 방법 다 했죠. 그리고 두 번째,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가를 판별한다 이거죠. 두 개이면 이 수는 소수고 아니면 합성수겠죠. 자, 요게 우리가 어떤 수의 소수 판별 과정을 프로그래밍하는 과정이다 이거죠. 첫 번째, 어떤 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한다. 두 번째, 그 약수의 개수가 두 개인가 아닌가를 판별한다. 요게 소수를 판별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자, 그걸 이제 우리가 플로우 차트로 한번 정리를 해봤다 이거죠. 보면 자, 두 가지 과정으로 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 이제 기능이 점점 복잡해지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기능이 한 번에 해결하기에 복잡하면 자,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눠서 첫 번째 구역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해결되면 두 번째 구역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해결되면 세 번째 구역 해결하고 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정복하라 이거죠. 자, 아까도 이제 소수 판별하는 방법은 먼저 약수의 개수를 먼저 구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 약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니까 그 약수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카운트 변수를 하나 선언한다 이거죠. 카운트는 0에서 0으로 초기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약수 구하는 방법 했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 n이라는 자연수에 대해서 우리가 약수를 구하려고 하면 1에서 n까지 있는 자연수로 n을 나누는 거죠. 1에서 n까지 1씩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폼을 쓰겠죠. 폼에서 int i가 1부터 1씩 증가하면서 n보다 적거나 같을 때까지 폼을 돌면서 반복 변수 i로 n을 나누겠죠. 반복 변수로 나눠 떨어지는가? 나눠 떨어지면 그때 반복 변수 i는 요거는 약수란 얘기죠. 그러면 약수니까 요 카운트 변수를 1 증가시킨다 이죠. 약수의 개수를 센다 이거죠. 1 증가시킨다 이거죠. 폴스면 바로 빠져나와서 다시 반복 변수 1을 증가하는 거죠. i++로 해서 다시 원위치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문이 쓰인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한다 이거죠. 포문에서 언제까지?
i가 n이 될 때까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카운트 변수에는 i가 n을 나눴을 때 그 횟수가 카운트 변수에 저장이 되겠죠. 자, 요게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죠. 자, 그리고 소수 판별을 해야 되겠죠. 자, 요 과정이 다 끝나면, 자, 결과가 다음으로 전달되겠죠. 약수의 개수가 두 개니까, 즉, 카운트 변수의 값이 2냐? 그걸 묻는 거죠. 자, true면 소수겠죠. false면 합성수다, 이거죠. 요런, 두 단계로 우리가 어떤 수의 소수를 판별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요걸 이제 구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겠죠. 자, 구현 방법. 양의 정수를 1부터 양의 정수 사이의 정수로 차례로 나눕니다. 그렇죠? 포문에서 i가 1부터 1씩 증가하면서 n까지 차례로 루프 돌면서 n을 나누는 거죠. 나누어질 때 약수의 개수를 세는 변수의 값을 1증가시킵니다. 카운트 변수 값을 1증가시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변수의 값이 2면 소수이고 아니면 합성수인다. 자, 우리 앞에서 순서도 보면서 한 그 내용을 쭉 이런 식으로 과정별로 기술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실제 구현을 해야 되겠죠. 자,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뭐 소스도 있는데 직접 방법을 보면서 구현해 보겠습니다. EX0으로 패키지 만들어서 프라임 넘버 테스트. 자, 방법을 자, 이런 식으로 위에 주석문으로 적어 놓고 하는 게 편하겠죠. 자, 먼저 정수를 하나 입력받아야 되겠죠. 그걸 럼에 저장한다 이거죠. 그리고 소수의 개수를 세는 카운트 변수. 자, 0으로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캐너 클래스로 입력을 받죠. 자, 럼에 정수 하나를 입력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정수를 입력받았죠. 18행에서.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약수의 개수를 구한다. 약수의 개수를 구해야 되죠. 자, 폼은 돌면서 아까 했죠. 폼은 돌면서 변수 i를 1에서 num까지 적거나 같을 때까지 일씩 증가시키면서 i로 num을 나눠야 되겠죠.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냐? 그럼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카운터 변수를 1 증가시킨다 이거죠. 결국에는 자, 카운터에는 약수의 개수를 저장하겠죠. 요 포문이 결국에는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죠. 자, 포문을 다 종료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소수 여부를 판별해야 되겠죠. if에서 자, 카운트의 개수가 중요하겠죠. 카운트에서 요게 2면 소수겠죠. 넘은 소수입니다. 거짓이면 합성수입니다. 되겠죠. 실행해보면 예를 들어 3은 소수랬죠. 입력하면 3은 소수입니다. 되죠. 다시 실행해서 6은 소수가 아니죠. 6은 합성수입니다. 큰 수를 입력하면 1237은 소수다 이거죠. 스캐너 클래스를 다 맞추고 난 다음에 클로즈를 해줘야 되죠. 자, 소수 판별하는 예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디버깅 기능 응용해서 한번 디버깅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방금 실습한 코드죠. 자, 보면 이런 식으로 num하고 카운트 변수 선언했죠. 자, 요 카운트가 약수의 개수를 저장하는 변수죠. 자, 양의 정수 입력했죠. 자, 폼은 돌면서 자, 1부터 1씩 증가하면서 입력받은 양의 정수보다 적거나 같을 때까지 폼을 돈다 이거죠. 자, if에서 자, i가 num을 나누면 나머지가 0이라는
의미는 나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i가 약수란 얘기죠. 그러면 약수의 개수를 카운트한다 이거죠. 자, 그럼 요 포문을 다 돌면 결국에는 카운트에는 정수의 약수의 개수가 저장되겠죠. 자, 요 이제 이 포문이 이제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죠. 그러니까 카운트 변수의 값이 2란 얘기는 약수의 개수가 2란 얘기죠. 그러면 소수입니다를 출력한다 이거죠. 아니면 합성조입니다를 출력한다 이거죠. 자, 보면 5 같은 경우는 소수죠. 그러니까 입력하면 5는 소수입니다 나오죠. 6은 합성수죠. 자, 퀴즈죠. 자연수의 소수는 무한히 많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죠. 소수는 2, 3, 5, 7 해서 무한히 많다 이거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2가 소수 중에 첫 번째 소수죠. 3이 두 번째고 5가 세 번째고 7이 네 번째고 해서 쭉 하면 결국에는 어느 순간은 100번째 소수가 있겠죠. 더 가면 1000번째 소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무한히 많으니까. 그럼 자연수에서 100번째 소수를 구해서 한번 출력해 보세요. 그 의미죠. 자, 이번에는 어떤 수에 대해서 소수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았죠? 자, 그러면 그 100번째 소수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 방법을 정해야 되겠죠? 방법을 말해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자연수 2, 3, 4, 5, 6 자, 이런 수를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이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2를 가져왔을 때 이 수가 소수이면 2는 소수 중에 첫 번째 소수겠죠. 그러면 그 소수의 순서를 저장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해 가지고 우리가 자, 이런 식으로 자연수를 하나씩 가져와 가지고 그 수에 대해서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해서 소수이면 그 순서를 저장하는 변수의 값을 일씩 증가시키면 되겠죠. 예를 들어 이제 소수 순서를 저장하는 변수가 언젠가는 100이 되겠죠. 그걸 체크해서 100이 되면 그때 순서 100이 되는 소수를 출력해 주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